미국 주식이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금값도 계속 오르고만 있고요.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금보다 더 많이 오른 명품백이 있습니다. 바로 에르메스의 버킨백. 최근 가격을 20%나 올리며 S&P 지수와 금 가격 상승률을 단번에 앞질렀죠. 가지고 싶은 명품백을 마음껏 소유하고 몇 년 후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면 버킨백 안 살 이유가 없겠죠? 이는 단순한 소비가 아닌 투자니까요. 하지만 이 가방은 돈만 있다고 누구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500만원짜리 버킨백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식기, 가구, 스카프 등으로 그 이상의 실적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을 기다려야만 하죠. 이렇게 구하기 어렵다 보니 인터넷에는 버킨백을 구하기 위한 팁이 정리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첫 번째, 짧은 기간 동안 많이 구매하라. 비인기 제품을 사면 더 좋다. 두 번째, 한 매장의 동일한 직원에게 구매하라. 셀러와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에르메스의 VVIP를 알고 있다면 지인 찬스를 활용하라. 네 번째, 그래도 안 된다면 재고가 넉넉한 파리 매장을 방문하라. 물론 리셀샵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원가보다 두세 배 높은 가격을 지불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에르메스는 선택받은 소수만 구매할 수 있는 명품이라고도 불립니다. 3대 명품으로 묶여 비슷한 취급을 받지만 조금 무리하면 누구나 살 수 있는 루이비통, 샤넬보다는 한 차원 높은 명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만든 짝퉁 에르메스 가방이 루이비통 정품 가방보다 비싼 것을 보면 더 이상의 비교는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안장이나 채찍 같은 마구를 만들던 에르메스는 어떻게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명품 브랜드가 되었을까요? 머치머니, 에르메스 편 시작합니다. 에르메스는 1837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브랜드입니다. 태생부터 최고급 브랜드로 오직 왕족과 귀족을 위해 마구를 만들었죠. 에르메스의 고품질 마구가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은 1842년 루이 필리프 왕의 장남인 오를레앙 공작이 낙마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부터입니다. 사고의 원인이 마구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며 잘 만든 마구를 찾는 사람들, 즉 에르메스 마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전세계 바이어들이 모인 만국박람회에서 수상까지 하며 에르메스의 명성은 프랑스를 넘어 유럽 전역까지 확산됩니다. 그 후 1925년 남성용 의류, 27년 주얼리, 28년 워치와 샌들, 37년 스카프까지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에르메스가 일반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각인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영화배우이자 모로코의 왕세자비 그레이스 켈리가 임신으로 부름배를 가리기 위해 뿌띠삭 오트백을 들고 있던 모습이 포착되면서부터입니다. 이 사진이 라이프지에 실리며 원래 이름보다는 켈리백으로 더 유명해지자 에르메스는 가방의 공식적인 이름까지 바꿔버렸죠. 유명인의 이름을 따온 가방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버킨백. 버킨백은 에르메스의 5대 CEO 장루이 뒤마가 직접 디자인한 제품입니다. 비행기에서 우연히 만난 영국의 배우 제인 버킨이 가죽 가방이 불편해 밀집 가방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행기 안에서 바로 디자인했다는 일화로 유명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공간이 충분하고 실용적인 가죽 가방을 원하는 제인 버킨의 니즈에 맞춰 디자인된 제품인 만큼 그녀의 이름을 붙였고 비싼 버킨백은 사업까지 할 정도로 에르메스의 대표 라인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르메스는 왜 비싼 것일까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천연 가죽은 면보다 비쌉니다. 그렇다면 악어 가죽은 왜 일반적인 가죽보다 고급 가죽으로 분류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 패턴 때문입니다. 악어 가죽을 사용할 때는 가장 좋은 패턴만 사용하다 보니 다른 가죽보다 버려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에르메스는 싸움 등으로 스크래치가 생긴 가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버킨백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악어 3마리의 가죽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얻은 가죽, 아무나 사용할 수는 없겠죠? 에르메스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3년간의 에르메스 학교, 2년의 수련 과정, 그리고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버킨백은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장인만 제작할 수 있죠. 효율성의 기본은 분업입니다. 대부분의 명품들이 분업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중국이나 베트남 하청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을 공국에서 조립해 메이드 인 프랑스 라벨을 붙여 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르메스는 다릅니다. 미신과 같은 기계조차 사용하지 않고 새들 스티치 기법으로 한 땀 한 땀 손수 제품을 만듭니다. 새들 스티치는 양손으로 바늘 2개를 잡고 같은 구멍으로 통과시켜 바느질하는 방식으로 내구성이 높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워낙 손이 많이 가는 과정이라 장인 한 명이 가방 하나를 만드는데 48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완성된 버킨백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최종 검수를 하는데 통과하지 못하면 가방은 폐기되죠. 이러한 장인정신 때문에 에르메스는 최근 집단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에르메스가 신발, 스카프, 액세서리 등 다른 아이템 구매를 유도하고 버킨백을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을 평가한다는 게 주된 원인이었죠. 명품 브랜드에게 희소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 희소성을 지키기 위해 재고를 불태우기도 하고 극소수의 VVIP에게만 할인된 가격에 재고를 판매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하죠. 만약 에르메스가 소송에서 패소해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된다면 지금과 같은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봐도 좋을 것 같네요. 더 많은 브랜드 스토리 채널을 구독하고 받아보세요.